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전 하나 없는 마포가 소금으로 유명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 지역에 있는 염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소금을 직접 생산하는 염전 하나도 없는 마포 지역에 이렇게 염전 머릿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었고, 그에서부터 마포구 염리동과 같은 지명이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전 머릿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이 염전, 즉 여기서의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금 가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소금 가게가 많았기 때문에 염전 머릿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흥동의 동막역 부근에 소금 창고가 있었는데 이곳까지 소금배가 드나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장수도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 중에 하나가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 하게 되면 이 마포 소금 장수를 이렇게들 얘기했다는데, 해를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장사를 다니던 데서부터 생겨난 말이었고요. 이에 반대되는 말로 목덜미가 검으면 왕십리 미나리 장수라고 불렸던 말과 비견되어서 그만큼 마포 소금 장수가 유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이 염전 머릿고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데, 한강으로 들어온 소금배가 소금을 풀어 거래를 하던 염전, 즉 소금 가게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유래로부터 이런 표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흔히 염전골, 이 지역이 바로 염전골이어서 오늘날의 염리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새우젓과 소금 유통으로 번성을 한 곳이 이 마포 나루 지역이라고 해서 일명 새우젓항, 소금항이라고 불렸던 것이 마포 나루가 되겠는데요. 조선시대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가 연 1만 척 이상 드나들었던 대표적인 한강 나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까지 만조 때는, 밀물 때는 바닷물이 역류해 올라오는 암조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가 놓이기 이전의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되게 되었고요. 삼남지방의 곡물, 건어물, 이런 농산물 거래의 중심이 되게 되어서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런 전시물들이, 조형물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가 바로 이 해운의 중심 3개 나루에 해당이 되는데, 예로부터 바로 이 소금은 작은 황금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고, 특별히 이 소금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짓는 농사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던 것인데요. 쌀 무게의 반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서 작은 황금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가가 이 생산과 판매를 독점을 하는 전매품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 우리에게 소금이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매제도가 실시가 쭉 되어 오다가 1962년도에 가서야 폐지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이 갖는 엄청난 부가가치, 소위 이 소금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부의 축적의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은 기원 전부터 소금 전매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었었고, 유럽의 경우도 염전은 대부분 귀족이나 왕족이 소유를 했고, 그래서 이 부의 상징처럼 엮여왔었던 것이로고요. 이 소금에 부과되는 소금세 때문에 결국 농민 반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계기를 만들게 했던 것도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은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얻는 자연, 이 방식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연료비 부담이 적은 염전식으로 점차 전환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7년에 주안에서 천일연점 시험이 처음 성공을 한 이래로
결국 평양의 광양염전, 남동염전, 군자, 소래염전 등이 조성이 되게 되었고, 특히 해방되고 난 뒤에는 동지개혁의 대상에서 염전이 제거되면서 이 염전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싸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함수라고 해서 소금 함량이 많은 바닷물을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것이 자염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자염과는 다르게 이 천일염전의 경우는 결국 햇빛에 의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이렇게 염전을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천일염전은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군자염전의 모습, 소래염전, 또 대부도의 동주염전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전 하나 없이, 즉 소금밭 없이 마포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 소금밭이 아닌 소금 가게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서구 염창동은 이 소금을 서울로 운반해서 임시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포나루의 상인들은 한강의 수로를 이용해서 한강 상류 지역까지 서해안의 소금과 새우젓을 공급하게 되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마포구 염리동 지역은 이제 아주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변모되어서 이렇게 예전에 소금 가게가 많았었던 동네의 모습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지명으로서 소금 염자가 쓰는 염리동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찍이 이곳에 도자기가 아니라 옹기를 많이 굽던 동마을이 있었던 곳인데,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역 이름으로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금 장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부상들의 중요한 거래 품목이 소금 장수였고, 우리의 옛 이야기들에 이 소금 장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또한 이렇게 소금 상업이 장려되지 않던 시절에도 소금 장수는 대단히 중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소금과 젓갈 이런 것들을 통해 매점 매석을 통한 투기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매제가 이렇게 실시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나 1900년대의 집들이 가득 들어찼었던 이 마포포구의 번성은 그 배경에 바로 이 소금과 새우젓이 그 배경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서울 장안의 대표적인 3대시라고 불렸던 종가, 이현, 소위 남문, 칠패죠. 이런 것들의 중요한 거래 품목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소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종가의 염상전이 이렇게 털을 잡게 된 것 또한 소금이 중요한 거래 품목으로서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게 되었었던 소금,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염리동의 소금 축제, 마포의 새우젓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역의 부의 원천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소금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포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소금이 떠오르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바로 이 마포 지역의 객주들이 큰 부를 축적하여 경강상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부의 원천은 바로 이 소금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